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그동안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알베르토 선생님 강의를 우연히 보고 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깎는 것도 많고 적용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부부 기준 기초연금이 월 48만 원이면 1년에 576만 원이고 어머,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20년만 받아도 1억이 넘는 큰 돈인데 지난번 기초연금 신청하면 금융재산은 어디까지 조사하는지에 대한 강의 정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토지, 점포,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 재산은 어디까지 조사하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알베르토 쌤의 명쾌한 설명 기대할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금융재산에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일반 재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재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살고 있는 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일반 재산의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들이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 토지, 건물, 점포 등의 부동산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종류의 일반 재산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재산을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세, 즉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토지 및 주택의 가액인데요.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실거래가의 50-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시지가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두 번째는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입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이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까요? 실거래가 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약 50% 수준인 2억 5천만 원을 일반 재산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 5억 원, 즉 5억 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공제를 5% 해주고 있습니다. 5억 원에서 5%를 공제해주면 4억 7,500만 원이 일반 재산에 반영됩니다. 즉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일반 재산이 2억 5천만 원이고 5억 원 전세 사는 사람은 일반 재산이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래서 다들 빚내서라도 집을 사나 봅니다.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음식점을 운영하실 경우 임대보증금 1억 원은 한 푼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5% 기본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월세 2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 푼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98만 원에 추가 공제 30%까지 해주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 2번 죽이는 거죠.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재산 세 번째는 조합 입주권, 분양권, 청약예금입니다. 이 부분은 자칫 금융재산에 포함될 것 같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가는 과정이므로 납부한 금액만큼, 잔액만큼을 일반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급 회원권입니다.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등의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오래전에 구입해서 잘 팔리지도 않는 1,000만원 콘도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콘도 회원권 1,000만원은 기본공제 소득 환산율 이런 혜택 하나도 없이 그대로 소득 인정액이 되어버립니다. 즉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이 270만 4천원 이하여야 하는데 회원권 1,000만원이면 바로 탈락이죠. 다음은 고급 승용차입니다. 이 고급 승용차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급 자동차란 3000cc 이상 4천만원 이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고급 자동차입니다. 이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고급 회원권처럼 기초연금 바로 탈락인데요. 1. 자동차의 가격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차량가의 기준입니다. 즉,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2. 중고차 시세 3천만원 자동차, 2천만원 자동차 2대를 소유했을 경우, 즉, 일반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고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의 차량가의 기준 4천만원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각각의 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 수소차의 정부 보조금도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전기차, 수소차는 정부 보조금을 합하면 대부분 4천만 원을 초과하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고급 자동차도 출고된 지 10년이 넘었다면 일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5. 일반 승용차도 중고차 시세만큼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간혹 일반 자동차는 일반 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4천만 원인 고급 승용차는 4천만 원 그대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만 3,900만 원인 일반 승용차는 소득 환산율 4% 적용 후 12개월로 나눠져서 13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마지막으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시면 보증금만큼만 일반 재산에 포함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 왠지 내가 유식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기초연금이라는 복지 서비스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전세 사는 사람보다 집을 소유한, 그것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기대할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일반재산, 금융재산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연금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복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